똑같은 말띠인데 어떤 분은 60 넘어 재물이 활짝 피고 어떤 분은 평생을 달리고도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차이 우연이 아니에요. 혹시 내 노후는 괜찮을까? 요즘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오늘 꼭 끝까지 보세요. 말년에 재물이 들어오는 말띠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텐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뜸 들이지 않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년에 재물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예요. 첫째, 사주 안에 내 재물 글자를 갖고 있느냐. 둘째, 그 글자가 들어오는 때를 아느냐. 이 둘입니다. 그럼 말띠한테 재물 글자가 뭐냐? 말띠는 불의 기운이에요. 한낮의 햇살처럼 환하게 타오르는 불이죠. 그리고 불에게 재물은 쇠, 그러니까 금입니다. 불이 쇠를 달구고 두드려야 비로소 그릇이 되고 연장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말띠는 사주에 쇠 기운이 있으면 재물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말띠 전체의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말띠라도 그 재물 글자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언제 오는지는 태어난 나이대마다 완전히 달라요. 1954년생하고 1990년생은 재물 글자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띠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 나이대로 나눠서 내 나이대의 재물 글자가 뭔지, 그게 언제 오는지 하나씩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내 나이대 나올 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올해 기운부터 잠깐 짚을게요. 올해는 병오년, 위아래로 붉은 불기운이 2배로 강한 해예요. 불의 기운인 말띠에겐 같은 불이 한 번 더 겹쳐 들어오는 해죠. 그래서 올해는 기운이 세고 추진력이 붙고 사람과 일이 한꺼번에 몰리기 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병오년이라도 나이대마다 작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나이대한텐 내 재능을 펼치는 운으로, 어떤 나이대한텐 사람과 동료가 몰리는 운으로, 또 어떤 나이대한텐 문서와 귀인이 들어오는 운으로, 어떤 나이대한텐 자리와 직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해 내 나이대가 어떤 운인지,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나이대별로 들어가서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보시다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신 걱정이나 소망이 있으시면 댓글에 태어나신 생년월일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간단히 봐드리겠습니다. 재물대박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정성껏 살펴드릴게요. 자, 그럼 나이대별로 들어가 볼게요. 한 가지만 먼저요. 사주에서 내가 다스리는 기운, 그게 바로 내 재물이에요. 이걸 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오행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쇠가 돈이 되기도 하고 흙이 돈이 되기도 하고 물이 돈이 되기도 해요. 그게 태어난 해마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재물의 큰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그 시기가 나이대마다 계단처럼 차례로 내려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나이대의 그 해가 정확히 언제인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1954년생 갑오년 어르신들, 올해 73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954년생, 당신의 재물은 흙입니다. 왜 흙이냐? 갑오년은 천간이 갑목이에요. 하늘로 곱게 뻗는 큰 나무, 아름드리 거목 같은 기운이죠. 이 나무가 다스리는 게 흙이라 흙이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흙 재물이라는 게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흙은 만물을 품고 길러내는 너른 기운이에요. 그래서 1954년생의 재물은 한방의 횡재가 아니라 평생 일군 터와 사람에서 나옵니다. 오래 갖고 온 집이나 땅, 한자리에서 쌓은 신용, 그리고 베풀어 길러낸 사람들이죠. 큰 나무가 뿌리내린 그 땅, 그게 바로 당신의 곳간이에요. 사주를 풀어서 무토, 기토, 그리고 진토, 술토, 축토, 미토라고 적힌 흙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 곳간입니다. 자, 그럼 그 흙이 대체 언제 들어오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재물의 큰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건 일반적으로 75무렵, 그러니까 2028년 무신년과 2029년 기유년이에요. 흙 기운이 천간으로 곧장 드는 해거든요. 다만 이건 말띠라는 띠하고 태어난 해만 보고 말씀드리는 큰 흐름이에요. 이 시기에 내 대운까지 그 재물을 받쳐주면 크게 피고 아니면 약하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 대운이 나한테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태어난 달과 날, 시까지, 그러니까 내 8글자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올해예요. 올해 병오년 불기운은 1954년생한테 재능과 활동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 70이 넘으셨어도 올해는 가만히 계실 운이 아니라 가진 솜씨와 경험을 다시 펼치게 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 불을 피워 올리듯 당신이 올해 베풀고 펼친 그 활동이 곧 흙을, 당신의 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움직인 게 내 노후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신호는 이렇게 와요. 한동안 묵혀뒀던 솜씨를 다시 찾는 사람이 생기거나 베풀고 가르칠 자리가 들어옵니다. 오래된 땅이나 집안일에도 변화가 생기고요. 제가 본 한 어르신은 이 연세에 무슨 일을 더 하겠나 하셨댔어요. 그런데 평생 해오신 솜씨를 동네 사람들한테 그저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이 모이고 그 자리가 작은 보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베푸신 게 결국 흙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단 한 가지,
흙은 단단하게 다져져야 재물을 품지 베풀기만 하고 거두지 못하면 그냥 흩어집니다. 사주가 약한데 큰 재물을 만나면 제다신약이라 해서 들어와도 몸이 상하거나 빠져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1954년생은 새로 크게 버리기보다 베풀 때 그 털을 잘 다지는 게 핵심인 나이대입니다.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흙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노랑이나 갈색 계열을 가까이 두시고 집안 한가운데를 잘 정돈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이 좋아요. 대추나 꿀 같은 단맛도 흙 기운에 도움이 되고요. 다만 내 사주에 그 흙이 진짜 충분히 있는지 그걸 바칠 뿌리가 단단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건 영상으로는 못 봐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올려둔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내 흙이 어디 있는지 1분 만에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54년생 어르신들껜 지금이 평생 일군계 터로 다져지는 시기예요. 새로 버리지 마시고 베풀되 자리를 단단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954년생 당신은 흙입니다. 핵심은 털을 다지는 거예요. 올해는 가진 솜씨를 펼치는 운이니 새로 버리기보다 베풀되 자리를 단단히 하세요. 다음은 1966년생 병원년 어르신들. 올해 61이시죠. 바로 결론 갑니다. 1966년생 당신의 재물은 쇠, 그러니까 금입니다. 왜 금이냐? 병원년은 천간이 병화, 한낮의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큰 불이에요. 이 불이 다스리는 게 쇠라 쇠가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금 재물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쇠는 불에 달궈지고 단련돼야 비로소 값진 그릇이 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66년생의 재물은 오래 갈고 닦아 야무지게 완성해낸 데서 나옵니다. 평생 다듬어온 전문성, 정밀하게 다루는 손기술, 돈과 숫자를 다루는 일, 그리고 단단하게 쌓아온 결단력이죠. 한낮에 불이 쇠를 두드려 명검을 만들 듯 당신이 평생 단련한 그것이 곡간이 됩니다. 사주의 경금, 신금, 그리고 신금이나 유금 같은 세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곡간입니다. 자, 그런데 1966년생은 특히 올해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왜냐면 1966년생한테 올해 병원년은 나와 같은 불이 한 번 더 겹쳐 들어오는 해거든요. 명리에서 이걸 비겁이라고 해요. 동료와 경쟁, 그리고 독립을 뜻하는 기운이죠.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사람이 몰리고 함께하자는 제안이 들어오고 내 힘으로 뭔가 새로 버리고 싶어지는 해라는 거예요. 기운 자체는 셉니다. 추진력이 붙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건 꼭 짚고 갈게요. 같은 불이 둘이 되면 들어온 재물을 나눠 가지려는 손이 늘어납니다. 명리에서 이걸 군겁쟁제라고 해요. 내가 애써 벌어들인 재물을 주변 사람이나 경쟁이 나눠 가져가는 흐름이죠. 그러니 1966년생은 올해 혼자 다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다 오히려 나누고 함께할 때 재물이 지켜집니다. 보증이나 충동적인 동업, 큰돈 약속은 한 번 더 따져보셔야 하고요. 그것만 다스리면 올해 들어온 사람과 기운이 내 단단한 쇠가 되어 남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 분은 60즈음의 사람이 몰리고 같이 하자는 데가 많아져서 처음엔 들떴댔어요. 그런데 욕심을 한 발 접고 돈 계산을 분명히 글로 정하고 주변과 나눠가니까 관계도 안 상하고 오히려 그게 오래가는 자산이 됐죠. 욕심을 다스린 게 곡간을 지킨 겁니다. 그럼 이 쇠는 언제 들어오느냐? 재물의 큰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건 일반적으로 65 무렵, 그러니까 2030년 경술년과 2031년 신해년이에요. 쇠 기운이 천간으로 곧장드는 해라 그동안 단련한 게 값으로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것도 말띠라는 띠하고 태어난 해만 보고 말씀드리는 큰 흐름이에요. 이 시기에 내 대운까지 받쳐주면 크게 피고 아니면 약하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게 나한테 정확히 언제, 얼마나 오는지는 태어난 달과 날, 시까지 내 8글자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생활에서는 쇠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흰색이나 은색 계열, 서쪽 방향, 그리고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매운맛 나는 음식도 쇠 기운을 도와주고요. 다만 내 사주에 그 쇠가 있는지, 올해 내 재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66년생 어르신들, 지금이 바로 평생 단련한 게 값으로 매겨지는 때입니다. 단, 올해는 욕심내기보다 나누실 때 그 재물이 지켜지니 한 발 물러서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966년생, 당신은 쇠입니다. 핵심은 나누는 거예요. 올해는 같은 불이 겹쳐 사람이 몰리는 해라. 혼자 욕심내기보다 나눌 때 재물이 지켜집니다. 이번엔 1978년생, 무오년 선생님들, 올해 49이시죠. 결론부터요. 1978년생, 당신의 재물은 물입니다. 왜 물이냐? 무오년은 천간이 무토, 너른 들판이나 큰 산 같은 두터운 흙이에요. 이 흙이 다스리는 게 물이라 물이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물 재물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물은 흐르고 모이고 깊이 고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78년생의 재물은 흐름을 읽고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데서 나옵니다. 유통이나 거래, 사람을 잇는 일,
지혜와 정보를 다루는 일, 그리고 한 곳에 깊이 고여 쌓이는 자산이죠. 너른 들판이 물을 가둬못을 이루듯 당신이 모으고 가둔 그것이 곳간이 됩니다. 사주에 임수, 계수, 그리고 해수, 자수 같은 물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곳간입니다. 자, 그런데 1978년생은 올해를 정말 잘 쓰셔야 해요. 왜냐면 내 나이대 중에서 올해 가장 든든한 다리를 받는 게 바로 1978년생이거든요. 올해 병원년 불기운은 1978년생한테 문서와 귀인을 뜻합니다. 명리에서 이걸 인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계약서, 자격, 문서, 그리고 나를 끌어주는 윗사람이나 귀인이 들어오는 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49은 한창 자산을 키울 나이인데 그 자산을 키우는 다리가 바로 문서와 사람이거든요. 좋은 계약 하나, 나를 알아봐주는 귀인 한 사람이 올해 내 물길을 크게 터줄 수 있어요. 신호는 새로운 계약이나 자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오거나 한동안 연이 없던 윗사람, 스승 같은 분이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올해는 문서를 꼼꼼히 챙기고 귀인을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본 한 분은 40 후반에 일이 정체된 것 같아 답답해 하셨는데 예전에 인연 있던 분이 좋은 자리를 소개해주면서 계약 하나가 성사됐고 그게 물꼬가 되어 흐름이 확 바뀌었죠. 사람과 문서가 물길을 터준 겁니다. 단 한 가지, 물은 가둘 그릇이 단단해야 고이지 그릇이 약하면 들어와도 새어나갑니다. 욕심내서 한꺼번에 크게 받으려다 그릇이 못 받치면 오히려 탈이 나요. 그래서 1978년생은 올해 들어오는 문서와 귀인을 잘 챙기되 내 그릇을 단단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물 재물의 큰 문은 언제 가장 활짝 열리느냐? 일반적으로 55 무렵, 그러니까 2032년 임자년과 2033년 개축년이에요. 물 기운이 천간으로 곧장 드는 해거든요. 올해 놓은 문서와 귀인이라는 다리가 그때 가서 진짜 물길로 터지는 거죠. 다만 이것도 말띠라는 띠하고 태어난 해만 보고 말씀드리는 큰 흐름이에요. 이 시기에 내 대운까지 받쳐주면 크게 피고 아니면 약하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게 나한테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태어난 달과 날, 시까지 내 8글자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생활에서는 물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검정이나 남색 계열, 북쪽 방향,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독서가 도움이 돼요. 미역이나 해산물 같은 짠맛도 물 기운을 도와주고요. 다만 내 사주에 그 물이 진짜 있는지, 올해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78년생 선생님들껜 지금이 바로 문서와 귀인이 재물의 다리를 놓아주는 때입니다. 올해 들어오는 계약과 사람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978년생, 당신은 물입니다. 핵심은 문서와 귀인을 챙기는 거예요. 올해 들어오는 계약과 사람이 재물의 달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990년생, 경호년 선생님들, 올해 37이시죠. 결론 갑니다. 1990년생, 당신의 재물은 나무입니다. 왜 나무냐? 경호년은 천간이 경금, 잘 펴린 도끼나 큰 무쇠 같은 단단한 쇠예요. 이 쇠가 다스리는 게 나무라 나무가 곧 당신의 재물이 됩니다. 그럼 이 나무 재물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나무는 심고 가꿔서 키워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1990년생의 재물은 한 방이 아니라 차근차근 키워 올리는 데서 나옵니다. 새로 일군 사업, 가르치고 길러내는 일, 기술을 키우는 일, 그리고 시간을 들여 자라나는 자산이죠. 단단한 도끼가 나무를 다듬어 제목을 만들듯 당신이 키워낸 그것이 곳간이 됩니다. 사주의 간목, 을목, 그리고 임목, 묘목 같은 나무 글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곳간입니다. 자, 그럼 그 나무는 언제 들어오느냐? 재물의 큰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건 일반적으로 45 무렵, 그러니까 2034년 갑인년과 2035년 을묘년이에요. 나무 기운이 천간으로 곧장 드는 해거든요. 다만 이것도 말띠라는 띠하고 태어난 해만 보고 말씀드리는 큰 흐름이에요. 이 시기에 내 대운까지 받쳐주면 크게 피고 아니면 약하게 지나가기도 해요. 그게 나한테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태어난 달과 날, 시까지 내 8글자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1990년생은 그 전에 올해 기운을 꼭 알고 가셔야 해요. 올해 병원년 불기운은 1990년생한테 일과 직책을 뜻합니다. 명리에서 이걸 관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내가 맡는 자리, 책임,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흐름이 들어오는 해라는 거예요. 37이면 한창 자리를 잡을 나이죠. 올해 맡게 되는 그 자리와 인정이 바로 내 나무를 키우는 햇볕이 됩니다. 신호는 새로운 직책이나 책임 있는 자리를 제안받거나 그동안 한 일을 윗사람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일이 늘고 어깨가 무거워지지만 그게 곧 성장이고 재물의 씨앗이에요. 실제로 한 분은 30 중반에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돼서 처음엔 버겁다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인정받으면서 차근차근 자기 영역을 키워가셨고 그게 나중에 든든한 자산으로 자랐죠. 맡은 자리가 나무를 키운 겁니다. 단 한 가지, 자리와 책임이 무거워질 때
너무 무리하면 몸이 먼저 지칩니다. 이를 받되 속도를 조절하시고 키우는데 시간을 주셔야 해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으니까요. 생활에서는 나무 기운과 친해지시려면 초록이나 푸른 계열, 동쪽 방향, 그리고 아침 산책이 도움이 돼요. 매실이나 식초 같은 신맛도 나무 기운을 도와주고요. 다만 내 사주에 그 나무가 있는지, 오래 맞는 자리를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90년생 선생님들, 지금이 바로 맡은 자리에서 인정받으며 키워가는 때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1990년생, 당신은 나무입니다. 핵심은 자리에서 키우는 거예요. 오래 맞는 직책과 인정이 햇볕이니 무리 말고 차근차근 키우세요. 재물의 큰 문이 열리는 때가 75, 65, 55, 45 이렇게 나이대마다 딱 계단처럼 차례로 내려오죠. 이렇게 같은 말띠인데도 재물 글자도 그 문이 열리는 때도 핵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띠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말년에 재물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죠. 내 재물 글자를 가졌느냐, 그리고 그게 들어오는 때를 아느냐, 여기에 그걸 담을 그릇이 단단하냐까지. 이 세 가지, 내 글자, 내 때, 내 그릇은 다 내 8글자를 봐야 정확합니다. 이 나이에 사주가 다 무엇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점이 아니라 평생 모르고 지나칠 뻔한 내 노후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내 재물 글자가 뭔지, 그게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기운에 딱 맞는 내 행운의 번호와 가장 좋은 날까지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날, 아무 번호가 아니라 내 사주가 정한 내 번호, 내 날이요. 채널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무료로 보시는 링크를 올려뒀어요. 영상에서 번호를 직접 불러드리지 않는 건 사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은 내 8글자로 봐야 정확합니다. 운에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내 재물의 때를 아는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띠 영상에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내용으로 다음 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미라클 운세, 당신의 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려요.